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10월 27일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함수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수학자 2명이 함수를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쵸? 그리고 함수의 뜻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 2가지를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 그리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함수까지 해서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3가지 함수를 배웠습니다. 오늘 같이 할 내용은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타이틀 그대로 맥락을 이어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그리고 합성함수까지 어떤 함수인지 한번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함수라고 하는 개념부터 정리를 해봅시다. 함수라고 하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두집합 x, y에서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되면 그러면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우린 기호로 x에서 y 화살표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래프에서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에 이렇게 세로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이 오로지 단 하나여야만 그래야만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 왼쪽과 오른쪽은 만나는 점이 2개니까 함수가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으면 우리가 이렇게 x라고 하는 집합에서 y라고 하는 집합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x의 원소를 소문자 x라고 했을 때 요 x가 y에 대응되는 원소를 fx라고 나타를 내면서 집합 x는 우리가 정의역 그리고 집합 y는 공역 대응이 되는 요 fx의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 그쵸? 자, 요 용어를 써서 또 배운 것들이 있죠. 두 번째,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의역 그리고 공역이 같아야 되고 그쵸? 거기에다가 대응이 되는 치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치역 fx가 같고 gx가 같으면 그러면은 f와 g라고 하는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로 1대1 함수는 정의역의 원소인 x1과 x2가 다른 값이면 그러면은 대응이 되는 y값도 서로 다른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함수가 있었고,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 것은 1대1 함수이면서 그러면서 요 대응이라고 하는 조건까지 갖춰야 하는데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치역이랑
공력이랑 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러면서 선생님이 요 1대1 함수랑 1대1 대응함수는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라고 수업을 하고 마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여러 가지 함수에 이어서 이제 또 다른 함수,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수학 용어에서 한번 만나본 단어예요. 그쵸? 여기서 이제 항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등호가 성립한다 해서 항상 같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면은 함수에서 무엇이 두 개가 같은지를 우리가 알아보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x라고 하는 정의역의 원소가 집합 y, 공력이라고 하는 이 원소에 대응이 되는 그 두 수의 관계를 함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응을 하는 원소 x와 그리고 대응이 되는 원소 y가 서로 같다라는 의미예요. 해서 정의역도 x고 공력도 x인 거죠. 여기 보면은 정의역도 x고 그 공력이 원래 대문자 y인데 x로 되어 있죠. 왜? 서로 같아야 하니까. 해서 여기 y라고 하는 원소는 대응이 돼야 되는 원소로서 우리가 fx라고 할 수 있는데, 이 fx가 결국 대응을 하는 원소인 x 그 본인 자신인 거예요. 해서 항등함수라고 하는 것은 y는 x라고 하는 함수를 일컫는 말로서 보통 항등함수는 i라고 하는 대문자를 써서 사용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또 함수인데 어떤 것이 이제 상수인지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다. 그쵸? 지금 x라고 하는 원소가 y의 원소 중 2라고 하는 수에만 대응이 되고 있어요. 모든 x의 원소가 2라고 하는 수에만 대응이 되고 있다. 그쵸? 이렇게 공력 y의 원소 중에 단 하나의 원소에만 대응할 때 그때 모든 대응이 되는 이 치역의 값이 어떤 숫자 2라고 하는 숫자, 그림에서 2라고 하는 숫자에만 대응이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이러한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상수함수. 해서 y값이 다 2로 대응이 되기 때문에 보통 좌표 평면에서 x축과 평행한 y는 5, 그리고 x축은 y가 0인 직선이에요. 그쵸?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 등과 같이 x축과 평행한 직선들이 이제 상수함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왕 좌표 평면에 이제 한번 살펴본 김에 항등함수도 살펴보면 항등함수는 x와 y가 서로 같은 값이기 때문에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2,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 그쵸? 우리 이렇게 1, 3, 4분면의 가운데를 지나는 꼴의 그래프가 y는 x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은 교과서 223페이지의 문제 7번 그래프를 보고서 항등함수와 상수함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1번은 x가 1일 때 y가 1이다 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니까 항등함수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러면은 y는 x라고 하는 함수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예요. 그쵸? 전 구간에서 항등함수도 아니고 상수함수도 아니니까 2번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함수. 그다음 3번은 모든 x값이 1이라고 하는 값에 대응이 되고 있으니까 y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 되겠습니다. 다른 함수에 비해서 그림이 굉장히 심플해서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상수함수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쵸? 그래서 배운 내용까지만으로 해서 한번 전체를 정리를 해보면은 항등함수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항등함수는 무조건 1대1 대응함수이고 모든 분갈에서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함수예요. 그쵸? 그러면서 치역의 범위랑 공역의 범위가 같으니까 1대1 대응함수인 거고, 그쵸? 1대1 대응함수는 1대1 함수에서 이제 치역이랑 공역의 범위가 같으면은 1대1 대응이었으니까 1대1 함수가 더 큰 함수겠다. 그쵸? 그리고 1대1 함수도 함수라고 하는 조건,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y의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함수라고 하는 중에서 1대1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1대1이었어요. 그쵸? 해서 항등함수면 1대1 대응이고 1대1이고 함수다라고 하는 거, 요런 벤 다이어그램 한번 눈으로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x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n개고, 그리고 공역이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가 m개일 때, 그때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역은 n개, 그리고 공역은 m개의 원소가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 먼저 그냥 함수, 모든 x의 원소가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이 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그거는 몇 개일까요? 요 x1도 대응이 될 수 있는 y의 개수가 m개예요. 그쵸? 그리고 x2도 마찬가지일 거고 x3도 마찬가지일 거고, 모든 요 각각의 하나의 정역의 원소가 대응이 될 수 있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m개이기 때문에 m 곱하기 계속 m이에요. 그쵸? 그럼 얘를 총 n개만큼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m의 n제곱만큼의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대1 함수의 개수는 x값이 다르면 서로 다른 y값에 대응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역의 원소가 m개만큼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 다음 정역에서 대응이 될 y는 하나 줄어서 m-1개일 거고, 점점점 줄어요. 그쵸? 그래서 m-m 플러스 1까지 곱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정역의 원소보다 공역의 원소가 기본적으로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원소 개수는 m이 n 이상일 때, 그때 m에서부터 출발해서 총 또 n개 n번만큼 이렇게 한 번에 경우씩 줄어드는 걸로 해서 곱해주면 될 거고, 그리고 1대1 대응함수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이랑 치역이랑 같아야 돼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다는 것은 결국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m과 n은 같은 값. 따라서 대응이 되는 함수는 m 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m부터 1씩 점점점 줄어들어서 1까지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m 팩토리얼이 되는 거고, 오늘 배운 항등함수는 y는 x라고 하는 함수 단 한 개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항등함수는 오로지 단 하나인 거고, 상수함수까지 우리가 한번 개수를 생각해 보면은, 상수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y값에 모든 정역의 원소가 다 대응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y값을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m이라고 하는 공역의 원소 개수만큼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요런 함수의 개수는 문제 풀이할 때 문제 유형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거니까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제 합성함수로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이제 이어서 계속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우고 있는데, 합성함수라고 하는 개념은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합성,
한 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을 한 함수인데 어떤 개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 공집합이 아닌 집합 x, y, z가 있는데 그런데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고 그리고 y에서 집합 z로의 함수 g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살려서 쓰게 되면 집합 x의 원소를 소문자 x라고 한다면 요 x가 대응되는 값 치역은 fx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요 fx가 y의 원소인 거고 요 y의 원소인 fx가 다시 g라고 하는 함수를 거쳐서 g 가로 열고 여기에 정의역의 원소의 형태인 fx가 들어가는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x가 결국은 gfx라고 하는 값에 대응이 되고 있는 거니까 자, 이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고 그리고 z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개의 함수를 거쳐서 공역 g, fx라고 하는 원소에까지 이제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쵸? 이것을 우리는 g 동그라미라는 기호 f라고 표현을 하면서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함수다라고 해서 이제 합성함수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 지금 분명히 x라고 하는 정의역에서 f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거친 것 같은데 기호는 g가 먼저 나온다. 그쵸? 이것은 정의역이랑 공역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보면은 x가 g, fx의 꼴로 대응이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정의역의 원소인 fx 자리를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위한 형태로 g, f라고 순서가 마지막에 거치게 되는 함수 이름부터 나오게 된다 라는 것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 정의역 x의 원소가 함수 두 개를 거쳐서 g, fx라고 하는 원소에 대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y는 gfx로도 나타낸다는 거 해서 표현 방법 요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이는 합성함수는 어떤 게 있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성적을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친숙한 수치가 성적이니까 모의고사를 쳐서 원점수를 받으면 그 시험을 친 전체 학생의 위치를 백분율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그쵸? 원점수를 74점 받았는데 그 백분율로 계산을 해보니까 상위 20% 이건 점 상위 20%래요. 근데 상위 20%가 등급으로 따졌더니 3등급에 대응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이 원점수라고 하는 정의역이 백분율에 대응이 되고 백분율에서 4%까지는 1등급, 11%까지는 2등급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20%는 3등급에 대응이 되더라 하는 이 꼴로 이 원점수가 이제 등급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등급이 매겨져서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것도 합성함수의 알고리즘이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은 합성함수의 의미를 좀 더 와닿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225페이지의 문제 1번을 함께 풀면서 합성함수의 기호랑 좀 친해져 봅시다. fx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2이고 gx라고 하는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라고 함수의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가져다 씁니다. fx라고 하는 것은 fx를 정의역으로 하는 합성함수예요. 그쵸? 해서 g라고 하는 이 함수 x 자리에 fx를 집어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해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플러스 2의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gx를 정의역으로 하는 f라고 해서 f라고 하는 요 x 변수 자리에다가 gx를 집어 넣어주고 정리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f하고 f 자기 자신을 이제 합성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요 변수 자리에 그대로 본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2 플러스 2인 거니까 x 플러스 4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g하고 g 서로 또 같은 함수를 합성을 하게 되면은 gx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거니까 요 변수 자리에 gx를 집어 넣어주고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제곱에 대해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4제곱. 해서 답은 각각 이렇게 나오는 거. 직접 해보고 선생님이랑 답이 같은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서 세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다음 식이 성립함을 확인하시오 라고 했어요. 지금 요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3개의 함수로 합성함수를 만들고 있는데 근데 f 합성 g h 라고 하는 합성함수는 h라고 하는 함수를 거쳐서 g라고 하는 함수를 거쳐서 h가 아니라 f라고 하는 함수를 거쳐야 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쵸? 순서가 우리 오른쪽에서 왼쪽이었던 거니까. 자, 그런데 f랑 g를 먼저 합성해서 h랑 합성을 하든 먼저 g랑 h를 합성하고 f랑 합성을 하든 두 개가 같은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리는 그대로인데 가로가 묶어져 있는 게 달라요. 그렇죠? 이걸 수학에서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그렇지.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합성함수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이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왼쪽에 있는 식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나눠서 한번 우리가 같은 값이 나오는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왼쪽 f와 g라고 하는 함수를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f라고 하는 요 x자리에 gx가 들어가면 되니까 gx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1 아니죠. 3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3x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3x라고 하는 함수에 hx랑 합성을 하면 요게 이제 3x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h라고 하는 함수를 합성하면 x자리에 이제 hx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정리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식에서는 g와 h를 합성하는 거니까 지금 3x라고 하는 요 x자리에 hx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거기서 f라고 하는 함수와 3x제곱 마이너스 7이라고 하는 함수를 합성한다는 것은 요 3x제곱 마이너스 7을 정역으로 하는 합성함수를 하는 거니까 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f함수 자리에다가 집어 넣어주면 그러면은 3x제곱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거네요. 해서 좌변식과 우변식이 같으므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합성함수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를 봤는데 법칙은 항상 여러 개 나왔었잖아요. 보통 법칙을 배우면 교환법칙, 그리고 결합법칙, 그리고 분배법칙 이렇게 세트로 등장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결합법칙은 합성함수에서 성립한다를 보였고 F랑 G를 먼저 합성하든 G랑 H를 먼저 합성하든 결합했을 때의 결과가 똑같다라고 하는 결합법칙은 성립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F와 G를 합성하는 것과 G와 F를 합성하는 것은 정의역과 공역의 원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해서 교환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분배법칙은 합성함수에서 다룰 수 없는 법칙이니까 이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만 교환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만 성립하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으로 가봅시다. 두 함수가 주어져 있고 합성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합성함수의 함수값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부터. 지금 첫 번째는 x가 4인 상황이고 뒤에 있는 합성함수는 x가 2인 상황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g4라고 하는 값을 정의역의 원소로 갖는 거고 두 번째는 f2라고 하는 값을 정의역으로 갖는 합성함수예요. 그쵸? 각각 이제 g4와 f2의 값을 구한 다음에 f와 g의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G4는 얼마인가 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16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는 8 빼기 2인 거니까 6, F6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고 F2는 지금 X값의 구간에 따라서 다른 함수예요. 그쵸? 근데 2는 3보다 작은 거니까 2에 해당하겠네요. 해서 F6 더하기 G2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은 x의 범위에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3 이상이에요. 해서 마이너스 18 플러스 11이 f6의 값이 되겠고 g2는 대입을 해주면은 2 빼기 2여서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이 우리가 찾는 합성함수의 함수값 되겠습니다. 지금 합성함수가 뭐 2개의 함수값을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합성하는 함수가 2개보다 더 많은 3개, 4개일 때도 당황하지 말고 어떤 함수를 정의역으로 하는지 거꾸로 이렇게 차근차근히 계산을 해서 실수 없이 계산하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다음에 문제 8번 두 함수에 대해서 f 합성 h가 gx라고 하는 함수를 만족시킬 때 hx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fh라고 하는 합성 함수는 hx라고 하는 정의역을 가지는 합성 함수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 hx는 무슨 함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기호를 살려서 씁시다. 자, 그러면은 x 자리에다가 hx를 집어넣어서 2hx 플러스 1 이것을 정리를 했더니 gx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은 이 식을 hx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다. 그쵸? 자, 그럼 정리하면은 이 h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 거고 hx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hx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번으로 넘어가서 요 문제가 오늘 함께할 마지막 문제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볼게요. 1차 함수 ax 플러스 b라고 하는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f 합성 f라고 하는 합성함수는 4x 플러스 6을 만족시킨대요. 자, 그러면은 좌변
f 합성 f는 fx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역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그대로 주어져 있는 식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x 자리에, 정의역의 자리에 fx 집어넣어주고 플러스 b. 자, 근데 fx는 문제에서 ax 플러스 b라고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바로 대입을 해주면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인 거예요. 근데 이 값이 4x 플러스 6인 거니까 우린 여기서 a제곱이 4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그쵸? 그러면은 a가 가지는 값은 플러스 2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2일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모두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ab 플러스 b가 6이어야 하잖아요. 그쵸? 근데 a가 플러스 2면 2b 플러스 b인 거니까 3b가 6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플러스 1일 때 b는 2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b인 거니까 마이너스 b가 6이어서 b는 마이너스 6이어야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맞는 함수는 a가 플러스 1일 때 2x 플러스 2 그리고 a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아니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으로 해서 두 개의 함수가 있다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한 함수는 크게 항등함수 있었죠. 그리고 상수함수 그리고 합성함수까지 해서 함수의 종류를 한번 살펴봤는데 항등이라고 하는 항등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집합인 거예요. 그쵸? 대응되는 치역이 자기 자신이어야 되는 거니까 해서 y는 x라고 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하고 우리는 보통 i라고 나타낸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수함수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의 y값에 대응이 된다 라고 해서 y는 c꼴, c는 여기서 상수겠죠. x축에 평행한 그래프를 가지는 함수가 상수함수이다 라는 거고 합성함수는 집합 x, y, z가 있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 그리고 y에서 z로의 함수가 있을 때 지금 x의 정의역 x가 g의 원소인 fx를 정의역으로 하는 g 여기에 대응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표현하기를 g 합성 f라고 나타내면서 g 합성 fx라고 하는 함수는 g 가로 열고 fx와 같은 의미다 라고 해서 표현 방법 헷갈리지 말고 뒤에서부터 여기 왼쪽에서부터 x를 정의역으로 하고 f라고 하는 함수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으로 g라고 하는 함수를 거치는 함수를 우리는 합성함수다 라고 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합성함수는 예를 들어서 3개의 함수로 해서 합성을 하게 되면은 뭐 g, h, f라고 하는 함수는 g와 h를 합성한 후 그 다음에 f랑 합성을 하든 h랑 f를 합성한 후 g랑 합성을 하든 뭐를 결합해서 하든 똑같은 값이다 라고 해서 결합법칙은 성립을 하는데 결합은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교환이 성립하는 경우가 단 한 가지 있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 항등함수 i랑은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합성을 하든 그치? 요 f를 정의역으로 해서 합성을 하든 항등함수를 정의역으로 해서 합성을 하든 결국 f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항등함수하고는
예외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 요 정도는 알아두면은 혹시 문제에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함수라고 하는 또 다른 함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오늘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